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허리에 지방층이 많이 쌓여 엉덩이 둘레보다 허리 둘레가 더 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에 체지방이 많이 쌓이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를 70세까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노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비만이 노인성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방세포에서 혈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젊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악성 종양이 유방에서 시작하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질환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40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유방암 환자 수는 나이를 불문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 무심코 방치하기가 쉬워 병이 진행된 뒤에야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정기적인 자가검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남성들도 예외일 수 없는 유방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방암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그 유방암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스테로겐 수치가 특별히 에스테로겐 중에서도 특별한 에스테로겐에 노출이 많아질 때 유방암이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잘 먹다 보니까 영양 상태도 좋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폐경이 처음에 초경이라 그러죠. 생리가 좀 빨라져요. 빨라지는 만큼 호르몬 노출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폐경이 늦어져요. 호르몬이 이제 없어지면 폐경이 오는데 그 시간이 늦어진 만큼 또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이가 젊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유방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제 크게는 유방암 진단에는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져서 덩어리가 있거나 또는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혹이 있을 때에 그 혹의 성질을 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단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촬영술에서는 뭐 그 모양이 막 빗살무늬처럼 아주 지저분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가질 때 이제 의심을 일단 하죠. 근데 일단은 그건 의심 수준인 거고 결국은 최종 진단은 조직 검사예요. 그러니까 혹이 있을 때 이게 유방암의 가능성은 얼마 정도 있는지를 타진을 해보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즉시 조직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에서 병리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만일 유방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큰일 나죠. 암이라는 게 이제 빨리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로 퍼지기 전에 제거를 해서 완치를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혹은 끝도 없이 자라요. 그래서 그 부위가 뭐 유방 전체가 헐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진물이 많이 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딴 데로 퍼져요. 그래서 다른 장기로 뭐 가장 많이 가는 뼈나 폐, 간 이런 데로 가서 그 장기가 못 쓰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발견되는 즉시 빨리 수술하고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유방암은 사실은 복합 치료예요. 1cm짜리의 유방암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평균 2-3년 잡아요. 2-3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국한돼서 그 자리에만 딱 돼 있다 그러면 수술적으로 그 혹만 딱 제거해버리면 완치가 될 텐데 2-3년 기간 동안에 혹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딴 데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한된 혹이라면은 상관없지만은 딴 데로 눈에 보이지 않게 뭐 퍼져 있다가 나중에 그게 재발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방암은 첫 번째는 크게는 수술을 해서 그 혹 부위를 제거하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딴 데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수술한 이후나 또는 수술 전에 항암제 같은 약을 써서
혹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쓰는 보조효법을 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몬 이제 수용체라 그래서 혹이 여성 호르몬과 잘 반응하는 그런 수용체를 갖고 있는 혹이라면은 내분비 치료 같은 호르몬 억제제 치료를 또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표적 치료라 그래요.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항암제 독 때문에 아주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나온 이거는 딱 암세포만 골라서 딱딱 죽일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허셉틴 같은 약이라든지 이런 약들, 뭐 타이커버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뭐 별로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과 보조적인 이런 항암요법, 내분비 치료, 뭐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완치율을 뭐 82%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죠. 이제 수술에는 요사이는 빨리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과거에는 다 유방절제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이 퍼지는 경로가 사실은 딴 장기로도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겨드랑이 쪽에 있는 림프절이라 그래요. 애가 림프절로 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절제하면서 림프절도 다 절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양도 물론 나빠지고, 뭐 유방이 없으면 여성으로서 유방이 그 상징인데, 여성의 상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심리적인 고통도 심하고 막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다가 임파 절제술을 하게 되면 팔을 잘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런데다가 임파 부종이라고 해서 팔이 많이 붓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진행됐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기 발견이 되다 보니까 유방을 다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일부, 혹의 일부만 중심에서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충분히 제거해주고, 그럼 유방 모양이 다 남아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다가 이제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는 감시 림프절이라는 방법으로 임파절에 간다면은 어느 부위에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림프절을 찾아서 거기에 전이가 없는 걸 확인하면은 굳이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림프 절제술을. 그러면은 부종도 안 생기고, 수술하고 나서 모양도 그대로 유지되죠. 그 다음에 부종도 안 생기고 팔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수술은 상당 부분 빨리만 발견되면 미용적 유방암 수술이라 그래서 보존술이 가능해지고 있고, 뭐 물론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성형수술로 재건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모양은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 이제 항암제 치료, 내분비 치료, 뭐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에만 발견하면 모양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뿐만 아니라요, 완치율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1기에 발견된 유방암이라면 완치율이 보통 90%, 95% 되거든요. 근데 만일 3기에 발견됐다. 그러면 보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완치율도 60%, 70%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가검진해서 내 스스로 1기암을 찾아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이렇게 세이브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꼭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조기에 발견하면 좋겠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로 절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외적인 수술로 다시 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방 재건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복부살을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배도 좀 나오시고 일부러 막 다이어트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뱃살을 떼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형술이 많이 발달해서 상당히 감쪽같게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옆구리살을 떼서 이렇게 이쪽은 근육 일부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유방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뭐 때로는 이제 유방 확대술 또는 그 유방 성형술 하듯이 이런 실리콘 백이나 또는 생리식임수 백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재건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건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하실 필요가 없고, 뭐 지금 현실이 이제
그런 수술 이후에 재건술하는 게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재정이 좀 많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건강보험에 들어와서 재건술도 보험료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뤄야 되는데 좀 일종의 뭐 장애 아닌 장애인데 그거를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서 재건술도 보험이 되게 해주면은 뭐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재건술을 꺼리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외적인 수술 방법 말고도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방암 자체에 진단하는 그 순간 오는 그런 실망감, 그 다음에 뭐 그런 두려움 이런 게 굉장한 공포죠 사실은. 암인데 아이 나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정 중에서 저런 극복을 잘해서 또 하더라도 수술하시고 나서 또는 항암제 치료를 하시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는 심리적 부담은 굉장해요. 특히나 유방 절제술을 하신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아주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와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여자분들은 다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힘도 좀 만들어주고 좀 더 여성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좀 피로도 좀 덜 생기게 해주고. 치료 이후에 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또 더구나 치료 자체가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이다 보니까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요.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이 늘고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도 서로 이제 막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몸은 힘든데 가족이 못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또 우울증 더 심해지고 친구를 기피하게 되고 사회활동 잘 안 하시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치료에 도움이 되냐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사실 올려주고 밖에서 최대한 면역을 올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게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곤란하죠. 재발도 잘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병도 더 잘 생기죠. 그래서 심리적인 서포트는 하나의 치료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조금은 그런 분들을 위한 서포트 뭐 이런 자원봉사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병원마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서포트를 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서로 융화가 되게 하고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유방암 치료 중에서 심리적인 치료,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균형식 뭐 이렇게 절제 있는 균형식 야채 과일 좀 많이 드시게 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우리 생활 방식을 과거 방식으로 그냥 암이 걸렸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암이 안 생기고 또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있다면은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그렇다면 수술이나 치료 후에 부부 생활이나 또 임신이 가능한가요?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런 부부 기피증도 좀 생기고 임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적절한 이제 조치를 좀 취하시게 되면은 부부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 오히려 건장하고 있습니다. 건장하고 젊은 분들이 유방암에 걸린 경우에는 또 임신이라는 문제가 크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항암제 치료나 치료법을 선택할 때도 그런 임신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고 유방암 자체가 사실은 호르몬 연관과 관계돼서 이제 호르몬이 많으면은 임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미 걸린 분한테는 위험이 조금 따르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뭐 사암별로 아주 초기 암인 경우고 그런 거라면은 뭐 얼마든지 임신하실 수가 있고 미리 이제 임신을 꼭 하실 경우라면 치료 전에
그런 난소 보관이라든지 뭐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임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주의해야 할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유방암의 원인이 기본적인 거는 여성 호르몬 그 자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그 중에서도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는 걸 피하는 게 그 예방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초경이 빨라지는데 내가 안 하게 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운동을 부지런히 하시게 되면은요, 초경도 느려져요. 조금. 그 다음에 운동을 좀 부지런히 하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의 구성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잘 안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돼요. 운동 자체가 비만도 예방할 수 있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사실은 유방암 예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있는 식생활이죠. 야채, 그 다음에 과일. 5가지 야채나 과일을 항상 식단에 올리시고, 뭐 기름기를 안 먹을 수는 없죠. 고기도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피하시고 주로 야채나 과일을 조금 더 많이 드시고, 또 과식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형식이 가장 중요하고, 운동. 아까 운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호르몬 구성비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비만도 예방되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엄청나게 올려줘요. 운동 자체가. 마음이 이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면역 기능도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하시는 분은요, 안 하는 분에 비해서 유방암을 40%나 예방할 수 있답니다. 하셔야겠죠. 유방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잠을 잘 자야 돼요. 7시간 이상 숙면을 좀 취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 뭐 당연히 유방암 예방됩니다. 네, 그렇다면 유방암의 일반적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균 잡아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요. 수술을 하시면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만 2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치료 기간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개는 뭐 4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물론 이제 그 중에 방사선 치료가 동시에 해야 될 경우라면은 보통 7주 정도가 더 소요되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집중적인 치료가 그렇다라는 뜻이고, 호르몬 억제 요법, 내분비 치료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한 5년 정도를 드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5년 정도가 또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호르몬은 먹는 약, 호르몬 억제제는 먹는 약이고, 그래서 별로 큰 부담 없이 그냥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좀 시간을 내서 들어가는 치료 기간이라 그러면 6개월 평균 잡으시면 됩니다. 네, 유방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이면 불치병이라 그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암은요,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기는 유방암 전체 분들의 평균 완치율이요, 무려 82%나 돼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율은 높아지겠죠. 그게 빨리 발견하는 데 따르는 것이지,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이 되면은 무조건 나빠진다. 그것도 잘못된 인식이에요. 유방암은 만성병이에요. 암이라는 건 만성병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그게 무서워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면 오히려 암세포가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거기를 좀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만성 결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있을 때 조절을 해가면서,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조절을 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발했다고 절대 이제 절망하지 말고 관리 잘 하면은 얼마든지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보탠다면은, 암이라면은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암이 있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는 말기암일 때, 주변에 신경을 침범을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통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증이 없어요.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하나도 안 아픈 게 암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더라도 항상 규칙적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유방암은요, 얼마든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겉에 있는 장기고, 내가 자가검진만 잘해도 일기암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이상의 모든 여성분들은 자가검진법을 잘 익히시고, 매달 생리하시고, 5일에서 일주일 그 사이에 꼭 자가검진을 꼭 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30대쯤에는 한 번 정도는 꼭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와서 검진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40대가 되면 매년 한 번씩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고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절대 낭망할 필요도 없고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균형식을 하면은 병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행동을 생길 수 없는 쪽으로, 안 생기는 쪽으로 행동을 하시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유방암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건강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잠도 잘 자시고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치료만큼이나 자가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Don't you, boy? Flying on your motorcycle, watching all the ground beneath you drop.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you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op. You broke another mirror, turning into something you are not.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신종플루의 위험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마스크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피부병도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습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장기간 마스크 착용은 금하시고요. 또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어주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또 균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스크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들 많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